앞쪽. 앞에서 개사 상전, 하전 다 그 천지자연의 이치에 따라서 1년 12달 24절기 개념으로 해서 12장 12장으로 나눴다 그랬습니다. 개사 상전이 천지자연의 이치를 기본으로 하여서 인륜의 법도를 낸 것이라면은 바로 개사 하전은 바로 천지자연의 이치를 바로 주역의 괴상 속에 담아서 괴상 속에 다 인륜의 법도를 담아뒀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낸 글입니다. 그래서 자, 그 하전 제1장 먼저 경문만 먼저 읽어보기로 하죠. 팔계 성렬하니 상제기 중이요 인이 중지하니 효제기 중이요 강유 상추하니 변제기 중이요 개사하니 명지하니 동제기 중이라. 길륭회린자는 생호동자야요 강유자는 입본자야요 변통자는 추시자야라. 길륭자는 정승자야니 천지지도는 정관자야요 일월지도는 정명자야요 천하지동은 정보일자야라. 부거는 확연하니 시인이의요 부고는 퇴연하니 시인간이니 효야자는 효차자야요 상야자는 상차자야라. 효상은 동호내하고 길용은 현호외하고 공업은 현호변하고 성인지정은 현호사하니라. 천지지 대덕왈 생이요 성인지 대보왈 위니 하이수요 왈이니요 하이취인고 왈제니 이제하며 정세하며 금민위비 왈의라. 우는 제1장이라. 자, 팔계성렬하니 상제 기중이요 인이 중지하니 효제 기중이라 라고 하는 요 내용은 개사상전 제2장에 있는 내용에 근거해서 그 1절 2절을 얘기한 것이죠. 개사상전 제2장을 보면은 성인이 설계하여 관상계상하여 이명길룡하며 강요상취하여 이생변화하니 하면서 이제 쭉 나오는 내용들이죠. 그 내용을 다시 한번, 그러니까 개사상전 같은 경우는 먼저 천존지배하니 건곤이 정이요라고 하면서 그 역의 문을 가지고 먼저 얘기를 했고, 바로 이제 그 자연함을 보고서 성인이 괴를 베풀어서 상을 보고 그 다음에 또 말을 매달았다라고 하는 것을 풀이하여서 팔괴 성렬하니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팔괴가 열을 이루었으니, 팔괴가 열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은 선천팔괴 방위도의 근거에서 보시면 되겠죠. 아니면 우리가 선천팔괴 횡도라고 해서 태극에서 양이에서 사상, 사상에서 팔괴 해가지고 일건천 이태 때부터 시작해서 팔곤지까지 나가는 과정을 팔괴 성렬하니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리고 그 팔괴의 상이, 그죠? 상이라고 하는 팔괴가 괴라고 했으니까 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걸었다라는 뜻이고, 뭘 걸었냐면 그 속에다가 천지 자연의 상을 걸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괴 속에는 바로 상이 있고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상이 그 속에 있다 얘기는, 그라고 하는 것은 바로 괴라고 하는 내용이죠. 이를테면은 일건이라고 하면 이건 뭐예요? 상은 하늘이죠. 두 번째 요거는 뭐예요? 연못이고. 자, 그 다음에 이를테면 이건 불이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다음에 우레가 되고, 이런 식으로 쭉 상을 쭉 달아놓고, 또 사람으로 표현하자면 아버지가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소녀가 되고, 중녀가 되고, 그 다음에 짐승으로 표현하자면은 뭐예요? 말이 되고, 이거는 양이 되고, 이거는 꿩이 되고, 이거는 용이 되고, 그죠? 잊어버리면 안 돼요. 아직 몰라도 됩니다. 왜? 아직 설계전 안 들어갔으니까. 설계전하면 자세하게 여러 가지 나오니까요. 상이 그 속에 있고, 그래서 인이 중지하니라고 하는 것은, 인하여서라고 하는 것은 이 팔계로 인하여 거듭하였다라고 하는 거니까 일정 8회의 법칙이 되는 거죠. 건이라 그러면 그 뒤에 다시 일건천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태태 이렇게 넣어 세 번째 이런 식으로 해서 쭉 해서 인이중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일정 8회의 법칙에 의거해서 바로 뭐냐면 64개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효제 기중이요. 그래서 중지하니 그 다음에 이제 그 64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일정 8회에서 만드는 64개는 그 당시에서 그 시기에 상이 되는 거죠. 그 시를 표현하고 효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그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표현해 준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효라고 하는 것은 육효라고 하는 것이 그 가운데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대성교회 속에 있는 것이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문 먼저 보면은 강유상추하니라고 하는 것은 강과 유가 서로 미루니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가 음량이라 표현할 때는 그냥 전체를 통틀어서 표현할 때 음량이라라는 개념으로 표현했고 이것이 우리가 대까지 50개를 뽑아 가지고 그 다음에 노양 노음 소양 소음 이렇게 해서 뽑아 가지고 그 수로 인해 가지고 자 강이 되고 유가 되는 거죠. 궤 속으로 들어가면 그래서 궤 속으로 들어가면은 음을 유라 표현하고 양을 강이라 표현한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서로 미루어서라고 하는 것은 자 그럼 강과 유라고 할 때 노양이 있고 노음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변해서 소음으로 이거는 소양으로 이렇게 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강과 유가 서로를 미루어서라고 하는 것은 이제 대성괴로 표현하자면은 본괴에서 뭐가 나오냐면은 직괴가 나오는 거죠. 본괴와 바로 직괴의 관계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변함이 그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가 태극도로 표현할 때도 양변음화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양이 변화해서 그죠? 양이 변하면 이건 양이 되고 자 음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양이 다 됐다 그러면은 이 양이 극성하는 거니까 노양이 되면은 음으로 변하는 것이고 역시 노음이 되면은 양으로 변하는 이런 관계를 표현해 주기 때문에 강유가 서로 미르니라고 하는 그 음양 태극도로도 설명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가운데에서 변함이 그 가운데 있고 여기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미치입니다. 어디든지 간에 변화하지 않는 것이었고 그래서 개사언니 그래서 이제 본괴가 있고 직괴가 있고 그래서 이제 주역 괴에는 예전에 문왕께서 말을 매달고 그리고 명지하니 그 속에 바로 이제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것을 명하였으니 동제 기중이라 움직임이 그 가운데 있느니라 그랬으니까 그 변효 관계를 보면서 본괴와 직괴의 변효 관계를 보면서 이걸 행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런 움직임이 그 속에 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넘어가기 전에 추자의 본의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자 1절의 본의에 보면은 8개 성렬의 성렬은 예를 들면 건일, 태이, 이삼, 진사, 손노, 감육, 간칠, 곤팔지, 류라라고 했으니까 선천팔계로 표현한 것이 되는 거죠. 태극에서 양이, 양에서 사상, 사상에서 팔계가 나오는 선천팔계 궤서도에 의거해서 한 표현이고요. 상이라고 하는 상제 기중의 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궤의 형체야라 라고 했으니까 궤가 드러난 모습이라 이게 되겠고 인이중지라고 하는 말은 위, 각 인일궤 이 8궤 차제로 가지위 64궤야라 그러니까 각각이 한 궤로 인하여서 한 궤로 인하여 8궤로서 8궤가 순서로 하여서 그죠 차제 8궤의 순서로서 그 다음에 가지 더하여서 하니까 쉽게 표현하면 일정 8회의 법칙이 되는 거죠. 그래서 더하여서 64개가 되느니라. 효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대성계인 육효를 표현하고 기, 중이 후에 이미 거듭하고 난 뒤에 그러니까 64개가 이루어진 뒤에 괴유 육효라 괴 속에는 당연히 육효가 있는 것이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나머지 뭐 굳이 읽을 필요 없고 그 다음에 2절의 본의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1072쪽에 보면은 강유 상추의 개요지 변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강유가 서로를 미루어서 바로 괴효가 변함이 괴효 변이
왕래 교착하여 서로 간에 오고 가면서 사귀어 섞여서 이건 그러니까 이제 괴를 뽑을 때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64개, 50개의 대가지를 가지고 괴를 뽑으면서 서로 변효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왕래 교착하여서 무불가 견할세 가히 보지 아니하며 이거는 가히 불가 교착하여 가히 나타나지 아니함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무불가현일세 그죠 나타나지 아니함이 없기 때문에 성인이 인기 여차이 개사지사하여 성인이 그 이와 같은 것으로 인하여 다시 말해서 그 나타난 상을 보고서 다 개지사 그죠 말을 매달아서 개지사에다가는 거기에다가 말을 매달았다라는 거죠. 말을 매달아서 이명길흉하니 이로써 그 길흉을 명하였으니 그 괴가 각자가 이제 뭔가를 뽑으려고 하는 1072쪽입니다. 각자가 그 보고자 하는 그 내용을 그죠 그 내용에 대해서 이게 행하면은 길한지 흉할 것인지를 명하였으니 즉 점자 소치 당 동지 효상이 역불주로 차이니라. 그래서 점치는 자가 자 소치라고 할 때 치라고 하는 건 만나다라는 거죠. 만난 바. 그러니까 점치는 자가 내가 지금 괴를 뽑은 것이 그죠. 괴를 뽑아서 본 것이 응당 움직이는 효상이 그죠. 가서 만난 것이 그러니까 여기서 점을 쳐서 얻은 것이 마땅히 그 움직임의 그 효상이 또한 바로 이 바깥에서 벗어나지 않느니라 그랬으니까 점치는 자가 흉한지 아닌지는 직괴와 본괴와 바로 직괴를 통해서 다 판단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나머지도 볼 것 없고 그 다음에 길흉회린자는 생호동자야요 라고 하는 길흉회린이라고 하는 것도 이미 계사상전 제3장에서 표현됐던 내용이죠. 계사상전 제3장에 보면은 기억나시나요? 항상 작은 책자 옆에다 두고 보세요. 50쪽에 보시면은 이거 따로따로 분간되는 것이 아니니까 제가 별도로 책으로 정리되지 않은 이상 같이 이렇게 해서 작은 책자 가지고 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3장에 보면은 바로 이제 3장 3절에 보면은 변길흉자는 존호사하고 길흉을 분별하는 것은 바로 존호사, 괴사에 존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회린자, 회린을 근심하는 자는 존호개, 여기서 분별하는 데 있고 진무구자, 허물을 떨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존호회라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길흉, 회린 이 두 가지를 다 묶었죠. 그래서 길흉, 회린 그 다음에 무구라고 하는 것 다 포함된 말인데 네 가지만 들어서 표현한 겁니다. 길흉과 회린이라고 하는 것은 다 어디서 생기느냐면은 동에서 움직이는 데서라고 하는 동효 개념이죠. 정확하게. 그래서 이제 뭐가 하나가 움직였다. 그 동요. 양인이면은 이것이 나중에 음으로 이렇게 변하는 것이고 동요. 만약에 이런 경우에서 이렇게 되면 동요가 만약에 두 번째 요다 그러면은 천하 동인 해가지고 굉장히 좋은 거 길한 것이 되겠죠. 그래서 자, 바로 생호 동자 그러니까 움직이는 데서 생겨나고 그러니까 동효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길흉회린은 자 길흉회린이라고 하는 것은 개사지 소명야라 다 사라고 하는 것은 괴효의 말을 표현하는 거죠. 괴사나 효사가 명하는 바이라 연이나 필인 괴효지 동의 후에 견하니라 견하지 말고 일단보다 현이라 표현해서 그래서 반드시 괴효가 움직이는 것으로 인한 후에 그러니까 괴효가 그러니까 노양이냐 노음이냐에 따르고 난 뒤에 그것이 나타나느니라 말의 명한 바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드러난다 이런 뜻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 밑에 자시중행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말을 잠깐 살펴보면은요. 길흉회린 생호동자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주동효이 언냐라 이렇게 표현했죠. 바로 동효를 주장으로 하여서 말한 것이라. 그러니까 일단은 점사의 근거에서 지금 표현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이제 동효를 가지고 표현한 것이니 이어 정의 상감 원근 상취 그러니까 정의 상감하고 원근 상취하고 호상공이 개시 동야라라고 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내용도 앞서 개사전에 그 상전에 나왔던 내용인데요. 우리가 정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실정, 참과 거짓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그러니까 참과 거짓이 서로 간에 느끼고, 그 다음에 원근 상취, 멀고 가까움이 서로 간에 취하고, 서로를 취하고, 서로 취하고, 그 다음에 호상취, 조하고 미워함이 서로를 공격하니 다 이러한 것이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정위라고 하는 개념은 참과 거짓인데 이건 나중에 이제 효 위에 들어가서 내가 이제 이를테면은 양자리에 양이 오고 하면은 그 참이 될 것이고 음자리 양자리인데 바로 뭐 음이 온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위가 될 것이고 반드시 그렇지는 않은데 대체로 그런 내용이 돼요. 그 다음에 그 뭐라고 표현했나 원근이라고 표현하면 나하고 지금 이게 가까운지 아니면 먼지 이런 관계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호오, 그러니까 호라고 하는 건 짝이 되는지 아니면은 서로 간에 대립 관계가 되는지 이를테면은 초요가 만약에 이게 음이 되고 여기가 양이 되면은 서로 간에 위는 바뀌었지만 양자리 음이 오고 음자리 양이 오긴 했지만은 음양은 바로 짝은 되는 거죠. 바로 이런 속에서 생겨나는 호의 감정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바로 이제 어긋나면은 서로가 공격하는 것이 다 바로 뭐에 해당된다? 동해에 해당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고요. 나머지 뭐 8개 다 설명된 내용이고 그 다음에 강유라고 하는 거 강유 그래서 괴를 뽑아서 그 노양노음 노소 그죠 노양노음에 따라서 노양노음 그 다음에 소양소음에 따라서 강유라고 하는 것이 세워지는데 강유를 통해서 괴가 쭉 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강과 유가 이렇게 합쳐져 가지고 이와 같이 근본이 서는 것이고 입본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변통이라 라고 하는 것은 바로 동효에 의거해서 변통하는 것. 동효뿐만 아니라 나중에 괴를 볼 때는 혹괴를 보기도 하고 착종괴를 보기도 하고 배합괴를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변하여 통하는 것은 바로 추시, 바로 시를 따르는 것이라 때를 따르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주역 64개에 380효가 있지만은 여러 상황에 따라서 그 괴나 그 효사의 말들은 고지고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조금 바꿔서 여러 가지를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이를테면은 우리가 봤던 것 중에 하나가 택례 숙기에 나오는 그 원형코 이정하니라라고 하는 것을 목강 같은 경우는 뭐라고 했던가요? 그 다른 남자하고 사통해서 그 사통한 남자와 이른바 그 권력 자기 아들을 바꾸고 자 권력을 차지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실패로 돌아가고 동궁에 유폐되었을 때 사람들이 지금 도망가면 됩니다라고 하면서 택례 숙기가 나왔다 그랬죠. 그랬을 때 이 목강 같은 경우는 아니라 내가 이 원형 이정이라고 하는 이 사덕에 부합되는 것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서로 도망가서 살든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하면서 그냥 동궁에 유폐된 채로 살다가 죽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 것이 바로 다 추시에 해당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변통이라고 하는 것은 그 때를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한 내용입니다. 본의에 보면은 일강일류는 각유 정위하고 그죠 각각이 정한 위치가 있고 그 다음에 자차 피는 그래서 이로부터 저로 가는 것은 변이 종시라 그래 이로부터 하여서 저기로 나가는 것은 바로 변하여서 그죠 변하여서 때를 따르는 것이라 그 변효의 그 의미를 그저 중요하게 보는 것이고 또 변효가 아니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그 상황에 따라서 변하여서 보면서 바로 때를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요거를 조금 잘 정리한 것이 세 번째 줄에 보면은요. 절제 채시왈 하고 하는 내용이 나올 겁니다. 절제 채시왈. 강유자는 여기서 강유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입본이라 그랬는데 그 입본이 바로 뭐냐면 변통의 본체라 이렇게 표현했죠. 변통지 본체요. 그 다음에 변통이라고 하는 것은 강유의 시용이라고 해서 똑 떨어지게 잘 표현했습니다. 하나는 그러니까 강유의 강유라고 하는 것은 변통의 본체이고 변통이라고 하는 것은 강유의 시용이라고 해서 아주 정리가 잘 돼 있죠. 그 다음에 운봉호시왈 보면은 앞에 있는 개사전, 상전하고 비교해서 표현하는 겁니다. 개사상전의 상계라고 하는 개사상계가 상전이 되겠죠. 강유자는 주야지 상이요라고 표현한 것이 개사상전 제2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2장의 그 2절인가요? 주야 개사상전 제2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래서 강유라고 하는 것은 달리 표현하면은 밤과 낮과 밤의 상이니 즉 차소이 입본이요. 그러니까 자연한 것을 기본적으로 표현한 것인가 바로 근본을 세우는 것이라고 이르고 그 다음에 왈 변화자는 진통지 상, 진퇴지 상이라라고 하는 것 개사상전 역시 2장의 내용이죠. 즉 이것은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차소이 그죠? 그러니까 개사상전 제2장에서 강유자는 주야지 상이라라고 하는 것은 개사하전 제1장에 있는 바로 이 내용에 있는 바로 입본에 해당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상전 제2절에 나오는 변화자는 진퇴지 상이라라고 하는 것은 즉 차소이 추시라라고 추시니 추시라 그 다음 괴유 추시라 이렇게 했고 괴유 괴지 시하고 그죠? 괴는 괴의 때가 있고 효유 효신이 그죠? 효에는 또한 효의 때가 있으니 입본자 천지지 상경이요. 그래서 때가 있으니 바로 입본 근본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천지의 떳떳한 별이고 천지의 상경이고 추시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때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고금으로 다 통하는 뜻이라 고금통이라라고 이렇게도 표현을 했네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공자가 제1장에서 여기서 나오는 사정 관계로 표현을 했는데요. 길흉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정승자에서 정이라고 하는 것은 정의라는 뜻입니다. 그 앞에 주자의 본의를 보면은 정야라 이렇게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그 또는 그 밑에 보면 정은 정의상이라 정이라 정 또는 떳떳함이라 또는 정이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또 정고하다 정고하다 여기서 같은 뜻이 되겠죠. 정고하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요. 그래서 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길흉자는 정승자예요 라고 하는 것은 정이 이기는 것이라 라고 표현했는데 정이 이기는 것이라 라고 상추하는 것이죠. 음양상추. 자, 음양이 양이 이렇게 밀고서는 많아지면 음은 전부 밀려서 가는 것이고 그런데 음이 점점 밀려서 가면은 양이 점점 쫓겨나가니까 또 달리 표현하면은 음양상추 개념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 거죠. 음양상추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는 바로 정승 그러니까 길흉이라고 하는 것이 정이 이기는 것이고 길흉도 기람이 다 되면은 요새 정치 권력이 참 그런 거 많이 보일 겁니다. 천년만년 갈 것 같은데 평생 못 가는 거죠. 평생 젊었을 때 열심히 잘 나가는 듯 하다가 말년에 가서 감옥살이 하는 것 다 이런 것들이 그 때를 모르고 스스로 바르게 하지 못한 데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길하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너무 희낙낙거리다가 반드시 흉함이 오는 것이니까 정이 이긴다. 승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서로를 미룬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정은 정야며 그죠? 정야며 상야라 이렇게 표현했네요. 그죠? 발음이고 떳떳함이라. 그 다음에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물은 이기소정으로 위상자해라. 모든 물건이다라고 꼭 무슨 물건이 아니라 사람을 표현하는 겁니다. 인물 사람이죠. 물건이라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바른 바로서 그죠? 그 바른 바로서 떳떳함을 삼는 것이라. 천하지 사는 비길즉 흉이요.
천하의 일은 길하지 아니하면 흉하고 비흉즉 흉하지 아니하면 길하니 상승이 불리하라. 항상 서로 간에 이기면서 그치지 않는 것이라 라고 하는 바로 음양 태극도의 상을 갖고 있더라 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그저께인가 TV를 보다가 뭐더라 그냥 뭐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뭐 이렇게 사는 사람들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 동대문 이쪽에 어딘가에 그 과일 가게 할머니를 취재를 했는데 과일 가게 할머니가 뭐라고 하면 아유 추운데 이렇게 해서 이 뭐야 점포에서 이제 과일 장사를 하니까 이거 추운데 어떻게 이렇게 장사를 하세요? 평생 거기서 이제 장사하신 분이니까 아유 이거 이렇게 계절 추운 거 싫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밉긴 뭘 밉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게 이미 오랜 세월 하면서 봄이 오고 뭐 이렇게 춥더라도 막 조금만 기다리면 봄이 오는데 기다림이 있기 때문에 전혀 밉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여름이 들어와도 어떻게 돼? 아무리 더워도 조금만 기다리면 가을이 되니까 조금도 밉지 않습니다. 이거야. 기다리면 이게 바로 이거죠. 끊임없이 변화의 도를 그래서 야 할머니가 참 변화의 도를 참 잘 익히셨구나라고 그 글을 들어 참 도통하셨구나라고 해서 뭐 미울 일이 누가 있나요? 한번 저렇게 되면 분명히 갈 텐데 가고 다시 또 올 텐데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항상 서로 간에 이기면서 그저 그치지 않는 것이라 끊임없이 그걸 우리 다른 말로 표현하면 순환 반복이라 이런 말로도 표현하겠죠. 그 다음 천지지도는 정관자여요. 천지의 도는 정이 보는 것이요. 정이 본다라고 하는 것은 관찰된다 이런 뜻이 되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하는 것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하는 그죠. 따뜻하고 덥고 서늘하고 춥고 하는 것들을 하에 따라서 생장수 장의 이치를 우리가 그 속에서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일월지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 정명자예요. 정이 밝은 것이고 그러니까 항상 그죠 항상 밝은 것이고 그 다음에 천지의 도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그 천지의 도가 음양의 영어 소식에 따라서 항상 우리가 나타나는 것을 살필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천하의 동 천하의 움직임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일자라 정이 무릇 한 가지이라 다 태극을 중심으로 해서 자 양인가 싶었더니 음이 되고 음인가 싶었더니 양이다 그래서 공자가 이름 일량제위 도 이렇게 표현한 것이 되는 거죠. 다 뭘로 표현했든 간에 다 같은 것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천하지 동은 정부일자라 라고 하는 것은 이거 여기서 이름 딴 사람 하나 있죠. 김일부 우리나라의 그 주역이 지금 현대 우리나라의 주역은 두 가지 개죠. 하나 김일부하고 그 다음에 야산의 역 이렇게 해서 두 가지로 나누는데 김일부 같은 경우 바로 여기서 땄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 다음에 본의에 보면은 관 본다라고 하는 것, 정이 본다라는 것, 정이 관찰되는 것이니까 바로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천지의 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봄, 여름, 가을, 겨울에서 때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보인다라고 해서 시라 이렇게 표현했고요. 천하지 동은 기변이 무궁이라 천하의 움직임은 그 변화가 끝이 없느니라. 그러나 연이나 순리즉 길하고 이치에 순하면 길하고 영리즉 흉하니 이치에 거스르면 흉하니 즉 기 소정이 각 상자는 그래서 즉 그 바른 바이면서 그 바른 바이면서 항상 하는 자는 항상 하는 것은 역일리이라 또한 한 가지 이치일 뿐이니라. 그렇죠? 항상 그 순리 순천자는 그래서 존나고 역천자는 망이라 라고 하는 말도 그래서 나타나는 것이고 그래서 밑에 정승, 정관, 정명, 그 다음에 정부일, 정관이라는 말은 많이 쓰죠. 당태종, 정관치호라고 하는 표현도 바로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겁니다. 가만히 여러분 이제 주역 제대로 공부를 해놓고 보면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단어들은 전부 다 주역에서 취했다라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역 한번 쭉 전체적으로 웬만큼 터득할 정도로 익혀놓으면은 다른 공부하기가 참 편해요. 공부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대해서 아주 편안해집니다. 모를 때는 무지무지 헤매는데 일단 전반적으로 반드시 그래서 웬만큼 공부하시는 분들은 꼭 그 훑어 보셔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주석에 보면은 운봉호시왈 역시 개사상전하고 비교했기 때문에 한번 봅시다. 운봉호시왈 상계, 그러니까 개사상전 역시 제2장 3장의 근거에서 표현을 하는데요. 개사상전에서 길용 회린 무구의 뜻은 바로 그죠? 무구의 뜻을 이거에 대한 뜻을 발지상의라 아주 더욱더 자세하게 그저 발표한 것이라. 다만 그 다음에 독정자 미발이라. 다만 그 정이라라고 하는 글자만 아직은 발표하지 않았느니라. 그래서 개사상전에서 이미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하였는데 다만 정이라라고 하는 글자만 그 미발이라 발표하지 않았느니라. 그래서 하게 발지 정자하니 그죠? 그래서 하게 발지라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하계전 개사 하전에서 바로 발표하였느니라. 정자는 정이 고야라 이랬죠. 정자라고 하는 것은 바르면서도 그 진실로라고 표현하죠. 정고하다라고 표현한 정고하다. 그 주자가 아니 여기 지금 운봉호시 같은 경우는 거의 그 주자가 좀 부족한 부분이다라고 하면은 기가 막히게 그 잘 해석을 잘 해놨습니다. 아바타 그러면 기분 나쁠 것이고 그 표현은 좀 맞지는 않은데 어쨌든 굉장히 그 주자를 정확하게 해석을 참 잘해. 그리고 부족한 것은 항상 운봉호시 통해서 보면 되는데 그런데 본의에서는 그러니까 주자는 지금 아까 뭐라고 했냐면은 정야요 상야라 이렇게 표현했죠. 정의상은 그죠? 정의에서 아니 본의에서 정의상은 하제오 어째서인고 이렇게 표현했죠. 왜 그렇게 했는고. 그런데 지금 여기 이 운봉호시 같은 경우 고자는 인사지 당연이라 그죠? 고 진실로라고 하는 것은 단단히 해야 된다 이 표현이니까 인사가 마땅히 그래야 하는 것이고 떳하다라고 하는 것은 상자는 천리지 필연이니 이렇게 되죠. 천지 떳떳함 천지 하늘이라고 하는 건 항상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천리의 필연이니 천하지 동이 비길승 즉 흉하고 그래서 천하의 움직임이라고 하는 것은 길함이 흉을 이기면 길승 흉즉 흉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 길함이 흉을 이기지 못하면 이렇게 돼. 못하면 흉하고 가만히 있어보자. 길함이 흉을 이기지 못하면 흉하고 그죠? 흉하고 그 다음에 흉하여 길을 이기고 이렇게 되는 거죠. 길을 이기니 두 가지는 다시 말해서 길과 흉이라고 하는 것은 상승이 불이라 그죠? 항상 서로 이기면서 그치지 아니할 뿐이라. 왜냐하면 사람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길한 일이고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흉한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는 상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흉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지만은 제사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돌아가셨고 편안히 가셨고 그 다음에 후손이 남아서 죄를 지내주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길예로 이렇게 보는 거죠.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연이나 또한 그래서 이것은 천하의 바른 이치라. 인지소위 사람이 하는 바가 정즉 바르면 길하고 그죠? 길하고 부정즉 흉하니 수기 동야 불일이 상유하니 그래서 바르지 못하면 흉하니 모름지기 그 움직임이 한 가지로 하여서 한 가지는 아니지만은 그 움직임은 한 가지는 아니지만은 항상 그죠? 한 가지의 이름이 있으니 존역 불례호 차라. 그래서 보존하고 또한 이 바깥에는 그죠? 한 가지의 이르니 자 또한 이 바깥에 존재하는 것은 아니니라. 지정지이 아니니 지정지이이라. 그래서 지극히 바른 이치일 뿐이니라. 천지일월지도 다 또한 이와 같으니라. 천지일월지도 역유시에니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다음에 효야자는 자 앞에 공부했던 걸 다른 말로 해서 전부 다 다시 한번 또 반복해 보는 겁니다. 자, 왜냐면은 주역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천지자연의 이치를 그대로 본받아 가지고 이것을 바로 인사, 사람이 떳떳한 법도로서 따르도록 만들어가는 과정이니까 만든 것이기 때문에 거듭거듭 공자가 이것을 그 강조해서 표현했습니다. 이를테면은 개사상전 같은 경우는 자천오지라 길무불리라 라고 하는 것이 거듭 두 번에 걸쳐서 나오죠. 이를테면 개사상전 2장에서도 보면 2장 맨 끝에 그래서 점이라라고 하는 것을 쭉 표현하면서 시로 자천오지하여 길무불리하니라 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고, 그리고 개사상전을 맨 마지막 마치면서 뭐라 그랬어요? 자천오지라 길무불리하니라 라고 하는 말을 또 표현했었죠. 그런 개사상전 12장 들어가면서 여괄 뭐라고 자천오지라 길무불리하니라 라고 해서, 그래서 순리에 따르는 자 하늘로부터 도움이 있어서 길하여 이롭지 아니함이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하전에서는 항상 길융 뭐라 그랬어요? 상승이라 이렇게 표현했죠. 길융 상승이기는 하지만은 항상 뭐라 그래서 항상 바르게 하고 순리를 따르는 자 어떻게 돼요? 자천오지하여 길무불리하니라 라고 하는 말을 그래서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효라고 하는 것은 효 찾아야요. 이것을 본받은 것이고, 효라고 하는 말 자체가 본받는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효를 본받을 효, 천지자연의 이치를, 그죠? 그 이치를 그대로, 그죠? 일륜의 법도가 되는 거죠. 요 밑에 있는 사람들이 천지자연의 이치를 본받아서 그대로 나와서 생장수장하다가 죽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도 이것을 그대로 본받는데, 그래서 효라고 할 때 효 자체도 뭐예요? 글자 그대로 표현하면은 사귄다라고 하는 건, 자, 이거 땅이죠? 여섯이다 그러면은 땅이 되는 것이고, 땅이 누구하고 사귀는 거예요? 하나라고 사귀는 거죠. 이렇게 표현돼서 만물이 나오는데, 그 나온 만물,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중을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전복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라고 하는 말, 바로 효라는 말하고 같고, 교라는 말하고도 같는 거죠. 같이 되는 것이고, 그 그대로 본받는 거 다 또 뭐예요? 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연아 발음이 같아요. 대체로. 그죠? 발음이 같고 조금 다른다 그러면은 한자에서 그 중국어에서 히읗이 우리말로 히읗이 되는 거 중국어로 대체로 기역으로 발음되면 되죠. 효, 그렇죠. 거의 변화되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말로 효로 되는 거 대체로 기역으로 발음되는 경우 중국말로 아닌가요? 그 중국 발음 잘 보세요. 발음 자체가 비슷비슷하면 조금 있으면 많이 나올 테니까 봅시다. 그 밑에 보면 그 다음 바로 나올 겁니다. 자, 그 앞에 거 빼놨구나. 자, 부거는 확연하니 시인이의요. 부고는 퇴연하니 시인가느이니 이렇게 돼 있죠. 무릇 고는 확연하니라고 해서 확자 한번 보세요. 밑에 작은 글씨로 읽는 방법 나왔죠. 확이라고 하는 것은 쓸 꽃자에 고에다가 각이라 그러면 우리말로는 각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우리말은 각이라 하지 않고 뭐가 돼요? 히읗이 되죠. 이런 방식. 중국말의 변화 법칙들이 대체로 있어요. 그래서 고는 각반이라 그래서 옛날에는 전부 다 반절음 표기법이죠. 요즘에는 반절음 표기법을 모르죠. 그러니까 반절음 표기법은 딱 우리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말 같은 경우가 이게 이제 그 북경어, 이제 저렇게 북쪽말들이 섞이잖아요. 그죠? 북쪽말도 섞이고 하면서 이게 말들이 이 송나라 때 정리된 것들하고 조금 다를 겁니다. 송나라 때 정리된 거 다르고 그 다음에 각 지역별로 말이 다르기 때문에 중국인들이 가장 저기 하는 것이 이거 발음 어떻게 하느냐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일찌감치부터 의문서적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 그리고 예전에 공부하던 사람들은 내내 그 전통적으로 선생으로부터 이렇게 계속 받아서 공부하니까 웬만한 간단한 글자들은 다 알아요. 그래서 몇 개의 발음을 가지고 조합하면 이렇게 발음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역자 같은 경우는 이라고 읽는 거니까 이하고 고자 시가 되는 거죠. 칠시자인가요? 그렇게 해서
이하고 시니까 바니까 이가 되고요. 퇴자는 대하고 회자가 되니까 퇴 이렇게 됩니다. 대자는 우리말로 이제 티귿으로 해서 퇴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부거는 확연하다 그랬습니다. 확자가 무슨 확자예요? 구둘확. 단단할 확. 견냐라. 또 그 다음에 또 단단하다 뭐라고 표현하는 게 있죠? 견냐라 하고 그 다음에 굳다라고 하는 것이 견냐라 하고 튼튼하다. 이거 강냐라 단단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여기서는 강냐라 이렇게 표현한 것이고 이 확자가 우리 아직 공부는 안 했지만 건귀에 보면은 건귀 잠룡물룡이니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건귀에 보면은 확호 기불가발이 잠룡냐라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어디냐면은 15쪽 문헌전 제2절 문헌전 제2절 초구에 잠룡물룡은 무엇인가 라고 이렇게 표현했고 자 공자가 이에 대해서 뭐라면 용덕이 은자라 용의 덕을 갖고 있으면서 은둔한 자라 그랬으니까 용덕이라고 하는 것은 임금의 덕을 갖고 있으면서도 은둔한 자이니 이겁니다. 그래서 불력호세하며 세상이 나갈 만한 상태가 아니니까 내가 세상을 굳이 세상에 나가서 바꾸지 아니하며 불성우 명하며 그러니까 당연히 세상에 나가서 내 이름을 떨칠 일도 없죠. 그래서 이름을 이루지 아니하여 돈세무민하며 내가 세상을 운둔하여도 민망함이 없으며 불견시무민하며 누가 나를 옳다고 보아주지 아니하여도 민망함이 없어서 낙즉 행지하고 즐거우면 행하고 우즉 위지하여 그 다음에 근심되면 어겨서 이런 말에서 그 은둔군자의 대표적인 내용들이죠. 확호기 불가발이 잠룡야라 그 가히 단단하여서 확 그죠? 이때 견이라고 하는 거 견야라 이런 뜻으로 쓰인 거죠. 그래서 그 단단하여서 가히 뽑지 못하는 것이 바로 잠룡의 덕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확이라라는 말이 또 한 번 나와요. 확이라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하늘이라라고 하는 것은 강하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도대체 확이라는 게 뭐냐라는 소리 확 우리는 확실하다 확이라라고 하는 글자를 이렇게 써가지고 돌멩이를 딱 부딪히는 거 돌멩이를 딱딱 부딪혀 단단하죠. 단단하면서 딱딱 치는 소리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요. 하늘을 왜 확이라 표현했을까요? 확자의 또 옆에 있는 글자는 확자 옆에 있는 요 글자는 학이 높이 하늘을 나른다 라는 뜻으로도 쓰여요. 세 추자가 있어서 덮여 있는 저 우주 바깥으로 그러니까 저 공중 위로 날아간다 라는 학이 높이 나를 학이라고도 하고 높이 나니까 뭐냐 고상하다 라고 하는 각 개념으로도 씁니다. 그래서 요렇게도 쓰고 요렇게도 쓰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런데 이렇게 표현하는 거 고상하다 높다라 하늘 자체가 높다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하늘을 단단하다라고 하는 돌석자를 쓴 이유가 뭐겠어요? 천자문에 우주 홍황이라라고 했듯이 우주는 마치 별이 반짝반짝반짝해서 마치 큰 물진 것처럼 그죠? 보이고 그 다음에 큰 물지였는데 그고 나서 모든 걸 휩쓸고 난 바로 황무지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늘에 반짝반짝하는 별들이 전부 다 뭐예요? 돌멩이죠. 그래서 하늘이 그래서 반짝반짝반짝하는 돌멩이로 단단하게 다 박혀 있으면서도 그 다음에 뭐예요? 끊임없이 운행하는 것을 쉬지 않기 때문에 강하고 단단하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뜻으로서 확연이라 이 표현을 썼습니다. 제가 주역 공부하면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거였던 것 같아요. 확연하다, 그 다음에 퇴연하다. 그런데 그래서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단단하다. 하늘에 반짝반짝반짝하는 것 별들이 보이고 그 다음에 이것들이 계속 운행을 하면서 사람들한테 뭐를 보여주냐면은 시인 이하라 이렇게 표현했죠. 쉬운 것들이 운행을 하면서 낮과 밤, 그죠? 음양의 영허 소식 요거를 보여준다. 그래서 쉬운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쉽다 이게 표현했습니다. 뭐 복잡하지도 아니죠.
단단한 돌멩이들이 촘촘히 바뀌면서 이들이 운행, 뭐냐면 북극성을 중심으로 해서 운행을 하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이치를 쭉 보여준 것이고, 그 다음에 부고는, 자, 이제 확연에 대해서 이제 주자는 건모라라고 하는데 조금은 이렇게 부족하고요. 그건 이제 건모라라고 하는 것은 공자가 앞서서 건귀에 대해서 강건, 중정, 순수라고 하는 강건하다라고 하는 그 개념에 입각해서 표현한 것이고, 그 다음에 고는 퇴연이라라고 표현했는데요. 퇴연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퇴연은 그냥 순한 모양이라라고 해서 그 곤귀에 대해서 순음에 대해서 순 그래서 이제 그 주자 같은 경우는 건순 이렇게 표현했죠. 건순의 두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음양오행이라라고 하는 것을 음양오행을 주자는 뭐라고 표현하면 건순 오상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뭐 어디서 특별히 떨어진 것이 아니라 공자가 표현했던 그 하늘의 강건중정 그 다음에 그 곤귀의 그저 뭐 따르는 것 이 표현은 음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한 것인데요. 두 가지 의미로 이렇게 표현을 했고 그런데 그렇게만 표현하기는 부족하고 그래서 그 주역 정의나 이런 쪽 아니면 허신의 설문해자의 근거를 해서 보면은 이제 그렇다는 의미가 되고 그다음에 퇴연이라라고 하는 거 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원래는 무너지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이때 보면은 언덕부자에다가 높을 각 저기 말 귀할 귀자니까 언덕비니까 실은 언덕부가 되니까 이 언덕부 위로 높이 싹 올라가면은 쭉 흙이 이렇게 쭉 싹 올라온 산이 되거나 뭐가 되거나 되겠죠. 그러나 부드럽기 때문에 이건 뭐냐 나중에는 높다라고 하는 건 반드시 밑으로 뭐가 된다?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추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떨어질 추자 갑자기 떨어질 추자 하추야라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아래로 떨어진다라는 뜻이 되고 그 다음에 하늘이 그러니까 땅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높기는 하지만 항상 뭐야 하늘이 베푸는 것에 따라서 그대로 따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주자 같은 경우는 순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주역 정의에서는 화에 대해서는 아까 화에 대해서는 강모라 이렇게 표현을 했고 강한 모양이라 그 다음에 퇴에 대해서는 유모라 그래서 음양의 이 개념으로 표현했죠. 음양의 그 효에 대해서 강과 유로 표현했고 주자는 공자가 표현했던 건과 순 개념을 해서 건순 개념으로 표현했더라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퇴라고 하는 것은 건은 바로 그 부드럽다. 곤이라고 하는 것은 퇴연이라 이렇게 표현했고 그 다음에 퇴연하니 이로 사람들에게 간단함을 보여주었고 부드럽기 때문에 또 높이 또 쌓아날 수도 있고 그러다가 또 무너지기도 하고 이렇게 아래에서부터 차곡차곡 쌓아 올라간다라는 의미에서 아마 이제 공자가 퇴라는 말을 썼는데 굉장히 지금 여기 자체에서는 어려운 말입니다. 그러니까 순할 퇴, 무너질 퇴가 되고 그 다음에 건모 퇴연은 순문이 이름하여서 이른바 자 이제 보인다 시인 개념이니까 이간의 법칙으로 보여줬다라는 뜻이니까 바로 앞에 있는 말을 이용해서 정관 그래서 우리가 정이 그 볼 수 있는 것이라라고 하는 정이 보이는 바라 이렇게 표현했죠. 정관 개념으로 표현했고 그 다음에 효야자는 효 찾아야요. 효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본받는 것이라 라고 했으니까 건의 확연함과 곤의 퇴연함 다시 말해서 그래서 효라고 하는 것은 뭘로 나타나냐면은 강과 유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강과 유라고 하는 개념으로 볼 때 그래서 건은 확연하고 곤은 퇴연이라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정의에서 아까 강모요 유모라라고 하는 표현이 더 적합하겠죠. 뒤에 말과 연결해서 보면은 그 다음에 상야자는 상차야라. 그러면은 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 바로 이러한 하늘의 이간의 법칙을 그대로 본뜬 것이라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드러난 표상을 표현하는 것이고 그 상을 그대로 본뜬 것은 상이 되는 거죠. 인물의 초상이라 표현할 때 그래서 이 사람 인자를 쓴 글자를 씁니다. 차는 위상문 건곤소시지리니. 자, 이것은 바로 앞에서 얘기한 상문에서 얘기한 건곤이 바로 그 소시 보여준 바의 이치를 이르니, 그러니까 확연하고 퇴연하면서 이간의 법칙으로서, 이간의 법칙은 이것도 개사상전에서 이미 다 표현을 했던 내용입니다. 이간하니까 이종하고 이지하고 이렇게 표현했던 내용. 그래서 이거니 효지 기우와 효의 홀과 짝, 다시 말해 효의 양효와 음효와 그 다음에 괴지 소식은 괴의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양으로 가득 찼다가 그 다음에 이건 불어나는 것이 되는 거죠. 쭉 불어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점점 줄어드는 것이 이런 것이 되는 거죠. 다시 또 자 이건 불어나는 방식이 되고 다시 또 하나씩 줄어들어가는 바로 괴의 바로 영허 소식은 괴의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로써 본받아서 그죠? 본받아서 바로 이걸 표상한 것이니라. 다시 말해서 괴라고 하는 것은 애초에 천지의 바로 음양의 이치 1월에 바로 음양의 영어 소식에 따라서 그것을 그대로 본받아서 상으로 만든 것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효상은 동호내하고 효의 상은 그죠? 효의 상이라고 하는 것은 효의 상이라고 하는 것은 동호내라고 하는 것은 괴의 가운데에서 움직이고 다 그죠? 64개 가운데 안에 있는 것이고 길흉이라고 하는 것은 현호외 바깥에서 나타나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바깥이라고 하는 것은 일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괴의 바깥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사람이 하는 일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고 괴는 그냥 효상에는 그냥 이렇다 저렇다 말만 있는 것이고 실증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바깥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공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공의 업적이 되겠죠. 내가 일을 열심히 일한 공의 업적이라고 하는 것은 현호 변하고 계속 바뀌는 속에서 나타나고 죠. 공업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일을 하는데 지금 일하는 요 상황에서 나타난 건 아니죠. 제가 이 강의를 해서 이 업적이 나타나려면 어떻게 돼요? 계속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해가면서 계속 변화되는 속에서 좀 세월이 좀 지나야 되겠죠. 그래서 세월이 지나가는 속에서 나타나고 성인의 정은 성인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현호사한이라 다 개사전과 아니 뭐죠? 괴사와 효사 속에 다 나타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인의 정 그러니까 성인의 뜻이라고 하는 것 성인의 참뜻 이런 뜻이 되겠죠. 참뜻은 다 괴사나 효사에 있더라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내는 바로 위시 괴지 중이요. 바로 그 시초의 그 괴 속에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바깥이라고 하는 것은 시초점을 쳐서 나온 그 괴의 바깥을 이루는 것이고 변이라고 하는 것은 즉 뭐냐 동호 내지 변이요. 그 안에서 움직여서 변하는 것이요 라고 했으니까 길흉은 동호외라. 여기 지금 주자 같은 경우는 그냥 괴 자체에서 현호외라라고 하니까 그 괴가 이제 뭐죠? 그 양변 음화 이렇게 되는 그 가운데서 나타나는 변화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실질적으로는 괴를 넘어서서 일 속에서 나타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사라고 하는 것은 즉 현호외지사라 저 바깥에서 나타나는 그 말이라. 그러니까 성인의 실정이 저 말에서 나타나는데 성인의 뜻 주자 해석은 좀 맞지는 않네요. 성인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괴사나 바로 효사에 있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얘기하면서 글을 잘 따랐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또한 역시 일 속에 나타나는 것이고 자 그렇기 때문에 군자가 이런 상황에서 본받아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이냐라는 것을 먼저 천지의 자연의 이치로서 빗들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이 본받아야 되는 것은 바로 천지자연의 음양의 이치가 되고, 사람은 이걸 본받아야 되니까 먼저 천지를 가지고 표현한 거죠. 그래서 천지의 대덕, 하늘과 땅의 가장 큰 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만물을 생한다 그랬죠. 둘이 만나가지고 만물을 생하는 것이 바로, 그래서 지천택괴,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너는 너고 나는 나가 아니라 이와 같이 사귀어서, 그러니까 아무리 위대한 하늘이라 하더라도 그 하늘이 뭐예요? 땅 밑으로 내려와야 되는 거죠. 땅 아래로 내려와서 땅과 사귀는 것이고, 그죠? 땅이 아무리 낮지만은 그 뭐예요? 높고 큰 하늘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뭐가 있어요? 아량, 품이 있는 거죠. 그 하늘을 받아들여서 만물을 이렇게 내는 겁니다. 그래서 천지의 대덕이라고 하는 것을 생이라. 그래서 옛날 성인은 순전편에 나올 겁니다. 바로 호생지 덕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말이 있죠. 바로 생을 좋아하는 것, 살리기를 좋아하는 이러한 덕, 바로 이게 성인의 덕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천지의 대덕이라고 하는 건 만물을 다 생하고 또 생하고, 생한다라는 얘기 속에는 또 뭐예요? 거둬간다라는 말까지 같이 포함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은 성인이 이런 일을 행하려면 성인의 대보는 뭐냐? 약간 덕이 되는 거죠. 성인이 가장 귀한 보배는 바로 내가 자리에 있어야 그걸 하든가 말든가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위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인의 대보, 이러한 성인만이 뭐냐면 하늘과 땅과 더불어서 천지인 삼재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위를 나란히 해서, 그래서 이때는 지위, 인위, 천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천지인하고 나오는 겁니다. 위니 그러면 하위 수익호, 무엇으로서 자리를 지킬고 그 위를 지킬고, 그 위라고 하는 성인의 대위라고 하는 바로 임금 자리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럼 그 임금 자리에 앉아서 뭐 하느냐? 국정원돈 빼돌려서 먹는다. 반드시 발각되고 나중에 노후가 굉장히 가장 추하게 되는 거죠. 바로 그건 바로 뭐냐? 인이라라는 겁니다. 인, 사랑하라 이 소리죠. 두루두루 널. 인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아까 호생의 덕이죠. 봄의 덕이니까, 그죠? 원자는이라고 우리 표현할 때 바로 인에 해당되는 거니까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호생의 덕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하위 취인고, 그럼 뭘 가지고 사람을 모아야 하는 거? 국정원 돈 빼돌려 가지고 이거 저기 뭐야 탈북자들한테 주는가? 이건가요? 그죠? 재물이라 그랬는데 맞네요? 아니, 이 재물은 바로 이 재물이 바로 이제 국고 세금인데, 그 세금을 그렇게 빼돌리라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하며 정세, 재물을 잘 다스리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물을 잘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은 먼저 뭐냐면 취렴. 다시 말해 세금 거두는 일을 제대로 해야 되는 거죠. 취렴이라고 하는 것 바로 세금 거두는 것이니까, 취렴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취렴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정전법의 원리가 되는 거죠. 10분지 1세입니다. 그죠? 정전법의 원리에서 취렴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거둔 세금을 잘 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금을 재화 분배를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에 해당되는 겁니다. 오늘날 표현하자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국회에서 예산 짜고 예산 결산이니까 제대로 잘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제 이제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고의 재물을 내 개인의 쌈짓돈처럼 쓰면 안 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다스릴 이자에 이자 자체에 이미 뭐가 들어가 있어요? 정전법의 원리죠. 바로 이겁니다. 마을이다. 어떤 마을이든 간에 다 이 방식으로 해서 구성되어 있는. 그래서 이제라고 하는 말이 내 쌈짓돈으로 쓰면 안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뭐 하느냐? 정사 그랬습니다. 말을 바르게 하라. 군주가, 위정자가 내는 말은 전부 다가 말 언어입니다. 언어인데 그 언어라고 하는 것을 되는 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그 앞에서는 바로 언어로서 바로 계단이 된다 이렇게 표현했죠. 그리고 언어로서 계단이 되니 항상 말 조심하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 말이라는 건 함부로 뱉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잘 정리된 말이 되는 거죠. 복잡하게 어지러운 말들, 그냥 말들을 잘 다스려서 1부터 10까지 잘 세우는 것, 논리정연하게 세우라 이런 뜻입니다. 다 논리정연하게. 그래서 사하는 정사, 말을 바르게 하며 이겁니다. 말을 바르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을 함부로 내지 아니하며 근민유비,
백성들이 위비 그릇된 짓을 하는 것을 금하게 하는 것. 이것을 바로 뭐라고 한다? 의라 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공자가 내세운 게 바로 인의의 정치가 되는 거죠. 그죠? 바로 그 자리를 어떻게 지키는가라고 하는 어진 정치를 베풀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어진 정치를 하면서 그냥 무조건 다 좋아 좋아가 아니라 바로 뭐가 되느냐? 어진 정치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국고의 재물을 잘 다스리는 것이고, 자 그래서 재가 되고, 그 다음에 정사하며 근민위비, 이거를 바로 의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의의 정치의 중간, 이거 중요한 거죠. 인의의 정치라고 하는 것, 이것이 구체적으로 요 가운데 앉은 사람이 쓰는 게 바로 뭐예요? 국고의 재물 다스리는 걸 제대로 하라 이 소리입니다. 그죠? 이제 재물 다스리는 거 제대로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뭐냐? 바로 정사가 되는 거죠. 말 바르게 하는 것. 다시 말해서 인의의 정치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재물 잘 다스리는 것과 바로 이 말, 정책, 그 다음 발표하는 말들, 바로 이것이 되고, 그 다음에 무조건 다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리고 뭐냐면 잘못됐다 그러면 반드시 그걸 법으로 제지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법으로 근민위피, 이걸 바로 의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그래서 공자가 정치에 대해서 논어의 도지이 정과 그 다음에 도지이 덕, 요 두 가지를 가지고 표현한 것이 되는 거죠. 가장 기본적인 정치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정사로서 인도를 하고, 그 다음에 제지형입니다.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요렇게만 하면 어떻게 돼요? 민면이 묻히라 그랬죠. 백성들이 면하기만 하고 부끄러움이 없어진다. 그래서 이걸 기본으로 깔고 해요. 이거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이걸 기본으로 깔고, 그래서 근민위비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도지 덕하고, 그리고 나서 한 단계, 그 다음에 항상 또 예로서 가지런히 하면은 아이고 부끄러워라, 유치 차격이라 자연스럽게 바로잡아진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한 말입니다. 본예 왈인지인은 여기서 어디냐? 인지인 근본의 착인이나 여시월 종고 개소의 비중인이 망여수 방이라. 저기 거기 보면 왈인인, 그 저기 막 하위수요 왈인이라라고 하는 인이라고 하는 것을 옛날 왈인이라는 인은 지금 여기다 어질 인자를 쓴 거죠. 어질 인자를 썼지만은 그 여대린 같은 경우는 종고 옛 고본을 따라서 개소의 비중, 그죠? 중이 아니면은 그죠? 무리가 아니면은 망녀 수방고, 그죠? 그 어찌 나라를 지키겠는가. 그래서 고본을 따라서 인이라고 하는 것이 맞다 표현했는데, 인은 인야라 맹자가 그랬죠? 인은 인야라. 사람이라는 것 자체가 인이라, 이런 개념으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다 통하는 말이죠. 인은 인야라. 발음도 역시 같은 것이 되고. 예? 이 공부를 안 하고 그걸 설명하려고 하면 엄청 어려워했는데 맹자? 이걸 아니까 지운 거지. 이는 인야라. 인 자체가 사람 둘이잖아요. 그죠? 사람 둘이 뭐 해야 돼요? 서로 간에 사랑을, 윗사람은 아랫사람 돌보고 아랫사람은 윗사람 섬기고,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뭐 위에서 베풀어 주니까 섬기는 거지, 베풀지 않는다 한다?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 자체가 사랑 인자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